가상의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건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던 슬로우 성장 모형 다시 보겠습니다.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 캐피탈의 캐피탈 어큐뮬레이션의 러브 모션이라고 했던 운동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본 스탁의 증가분, 이번 기에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 스탁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K고 이게 K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에 자본 스탁이 스몰 K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2021년 1월 1일에 자본 스탁이 K 프라임이다. 그러면 이제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발생하는 투자와 S가 투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A의 K 3분의 1승이 Y겠죠, 그렇죠? 생산되는 것, 1인당 생산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의 K 감가상각. 그래서 델타는 감가상각률이고요. 감가상각은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우리가 최초에 올해 1월 1일에 가지고 있었던 자본 스탁의 일정 비율 10%면 10%만큼 감가상각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투자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을 차감한 것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우리가 추가로 축적한 자본 스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이를 우리가 편의상 델타라고 한다면 K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2020년 1월 1일의 자본 스탁에다가 그렇죠? 추가로 늘어난 자본 스탁 델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계산했던 그림들을 봤었고요. 오늘은 슬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생산함수예요. 보시면 AK의 3분의 1승. 그래서 가로축은 1인당 자본 스탁 K이고 세로축은 우리가 지금 마이닝 경제를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마인랜드라고 하는 가상의 경제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철을 투입해서 철을 생산하고 또 철을 소비하고 철을 투자하는 그런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단위가 뭐냐? 이거 그냥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한 것도 철이고 투자하는 것도 철이고 감가상각 되는 것도 철이고 소비하는 것도 철입니다. 그래서 철근을 투입해서 철근을 생산하는 그런 이카남이고요. 생산함수가 A의 K 3분의 1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함수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곡선인데요. 투자 곡선은 우리가 투자는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생산한 거에 S만큼 또는 생산한 거에 S만큼을 A의 K의 3분의 1승에 S를 곱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S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요. 원래 생산함수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혹시 투자 곡선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x의 2분의 1승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거는 그냥 스퀘어 루트 x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y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g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것은 x 0.5 죄송합니다. 0.5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다. 이런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함수 y는 x의 2분의 1승은 여기가 x고 세로축이 y라고 했을 때 y의 x의 2분의 1승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2분의 1승에 0.5를 곱해준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1일 때 생각해 보세요. x가 1일 때 자 보세요. x가 1일 때 y는 1이니까 y가 1입니다. 1 여기를 지나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g라고 하는 거. g라고 하는 것은 x가 1일 때 0.5를 지나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정확히 첫 번째 그래프의
중간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반씩. 0.5니까 여기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x가 똑같을 때 0.5씩이니까요. 그래서 g는 이렇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생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두 개의 그래프는 첫 번째가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s만큼을 곱해준 건데 s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 여기 한 점과 가로축의 한 점에 이만큼, 여기가 이만큼이 s고 이만큼이 1 마이너스 s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마인랜드가 죄송합니다. 마인랜드가 K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산량은 이만큼 Y가 될 것이고 그 중에 S만큼을 전체 중에 S만큼을 투자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 S만큼 이만큼을 S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비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곡선은 S 비율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직선의 형태는 감가상각인데 델타의 K입니다. 그래서 델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보다 작은 값이니까요. 이 델타는 직선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뭐 예를 들면 0.1 우리가 델타를 보통 10%라고 가정을 하니까요. 델타가 0.1 기울기가 0.1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꼭 y는 0.1에 x라고 하는 이제 직선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로축의 변수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제 k 대신 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가 기울기가 됩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각각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그림이 다음 슬라이드 나오니까요. 마인랜드가 이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K만큼. 자, 그러면 마인랜드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1인당 GDP를 얻게 되냐면 이만큼의 1인당 GDP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S만큼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요만큼이 되고요. 이게 투자입니다. 우리가 I라고 스몰 I로 표현했는데요.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스탁이 K만큼 있으니까 감가상각은 이만큼 이루어지겠죠. 이만큼이 감가상각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본 축적의 러브 모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다음 기 초에 자본 스탁 K 프라임과 이번 기 초에 자본 스탁 K의 차이가 바로 투자 1인당 투자 마이너스 1인당 감가상각 델타 K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본 스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 추가로 추가로 자본 스탁이 추가로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니까요. 그래서 투자 이만큼이 투자고요. 이만큼이 투자고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가 바로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번 한 기간 동안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기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되냐면 현재 이번 기 초의 자본 스탁 K에 이번 기에 추가로 늘어난 자본 스탁 이만큼을 이제 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의 길이를 델타라고 하면 정확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만큼의 길이만큼을 이제 어디에 더하시면 되냐면 여기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이 둘은 같은 값이에요. 요 값과 요 값은 같은 값입니다. 델타만큼을 더해요. 그러면 다음 기 초에 생산 활동을 시작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탁의 크기는 바로 K 플러스 델타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기에는 이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